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이제 다 밖에 못 나가고 살은 자꾸 찌고 그러니까 산모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홈 트레이닝을 하시거든요. 근데 산모님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하지 않아야 될 동작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그 임신하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임신 중에 걱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좀 좋을지, 운동을 하는 이유나 뭐 그런 의의는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임신 중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임신이 처음 돼서 왔어요. 4주, 5주 이렇게 돼서 임신량을 확인하러 오신 경우에는 저 술 먹었는데 괜찮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특정한 뭐 약을 드셨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술은 뭐 대부분 많이 드시잖아요. 한국인들이 음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가임기인 20대, 30대 여성들은 친구도 많아요.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회식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음주력, 흡연력 이런 거 조사를 해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음주는 대부분 다 하세요. 그러면서 한 1, 2주에 한 차례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건 조사해본 결과는 아닌데 저희 환자분들은 좀 그렇게 대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베이스를 깔고 봤을 때 임신을 뭐 계획적인 임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조심을 하시고 엽산도 드시면서 대비를 하시겠지만 계획 임신보다는 이런 우발적인 임신이 더 많죠. 자기는 이제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뭐 대변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조심하진 않았는데 임신을 덜컥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죠. 나는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임신 중에는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유를 드리는 거는 임신 중에는 일절 알코올 섭취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술을 전혀 드시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초반에 약간 드셨는 거 가지고 이게 애가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100%라고 생각은 하지만 100%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세상에 100%라는 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초반에 술을 드셨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아기들이 뭐 이상한 형태로 나오거나 뭐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연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정도가 심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말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미국 연구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알코올릭이에요. 그러니까 음주 뭐라 그러지, 중독자 그런 분들이에요. 임신 기간 중에도 술을 많이 드시고 자주 드시고 과한 이제 섭취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애기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형적인 문제도 있고요, 두뇌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외형적인 문제까지는 안 생겨도 음주가 그 추후에 아이의 그 집중력이나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제일 많이 주는 진단명이 ADHD잖아요. 우리 아이가 ADHD일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성향이 그 엄마의 음주랑 조금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지금 뭐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술을 되게 많이 마셨는데 아이는 멀쩡하네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아이를 딱 보여드리니까 이게 멀쩡하네, 나 어제까지 술 먹었는데,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마셨다는 가정하에서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집중력 저하나 이런 거랑 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고요. 뭐 초반에 약간 애기 뭐 보이기도 전에 조그맣게 뭐 애기집만 보일 때 이럴 때 그 음주를 하셨는 거가 나중에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음주를 계속 이어가시게 된다면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흡연 같은 경우는 기형을 유발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흡연이 어떤 영향을 줘요? 우리 뭐 몸 안에서는 니코틴, 타르 같은 그 발암 물질들이 뭐 폐암이나 호두암 뭐 이런 이제 연기가 지나가는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기한테 조금 나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산소가 충분히 못 가는 것 때문에 영향이 많아요. 흡연 같은 경우는 그 헤모글로빈, 그 적혈구가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흡연은 이거를 방해를 해요. 산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조금 저해하거든요. 그래서 왜 피부도 까칠까칠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의 순환이 안 좋아지는 그런 거를 아실 거예요, 흡연자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한테 가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기한테 충분히 산소가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조산이라든지 뭐 아이가 뭐 뱃속에서 갑자기 잘못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빈도가 조금 늘어요. 그래서 그 임신 중에는 그 흡연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흡연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내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대단한 결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담배를 끊기가 힘들기는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산모뿐만 아니라 내가 뭐 금연해야지 결심을 하셔도 그게 쉽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분들은 저 니코틴 패치 같은 것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그렇게 계시는 게 흡연을 해서 아이한테 이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서 흡연량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줄이거나 끊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적게 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음주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임신 중에 운동을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운동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는 평생을 운동을 안 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임신했다고 굳이 운동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그래도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임신 중에는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체중도 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중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체형도 바뀌고 몸도 무거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도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도 좀 늘려줄 수가 있고 내 몸이 이렇게 이제 커진 상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저는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있어요. 피가 많이 나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저는 16주에서 20주 정도의 운동을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거 가는 것도 좀 힘드시잖아요. 지금은 뭐 50명 이상 모이는 곳이 이제 금지됐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10인 이상 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요가원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쓰고 수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 중에도 수련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마스크를 쓰고 너무 숨쉬기 힘들어요. 산모들은 더 숨이 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가 어떤 막힌 공간에서 하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을 열린 공간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착용을 하고 있는 환경이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유산소 활동을 조금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그런데 숨이 너무 찬다든지 몸이 그런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마스크를 쓰면 그게 힘들다고 느끼시면은 운동량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마스크는 착용을 하셔야 돼요. 산모들이 코로나에 걸린다 그래서 아기가 코로나에 걸리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되는 이제 몸의 상태 자체가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폐렴이 오고 뭐 어떤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는 그런 이제 몸 상태에서는 아기들도 나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그 나에 대한 프로텍션이기도 하고 아기에 대한 이제 보호이기도 하니까 마스크 착용은 꼭 의무화 하셔야 되고요. 산모님들 당연히 숨 차요. 이게 후반 갈수록 그렇거든요. 후반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만삭이 가까우고 그러면 아기가 자꾸 커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숨 쉬는 거 힘들어요. 똑바로 눕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렇더라도 마스크는 착용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을 좀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임신했는데 이걸 뛰고 다녀야 되고 뭐 어떤 강도 있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권유드릴 수 있는 운동은 뭐 공원 같은 데서 좀 조용한 시간에, 사람 많이 없는 시간에 좀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좀 프라이빗한 그런 곳이 있으면 그 PT 같은 거 마스크 낀 상태에서 뭐 받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되니까 걷기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근육을 유지하고 내 몸의 그 건강 상태, 심폐 기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이제 다 밖에 못 나가고 살은 자꾸 찌고 그러니까 산모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홈트레이닝을 하시거든요. 근데 산모님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하지 않아야 될 동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동작들, 천장 보고 바로 누워있는 자세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20주 이상의 산모님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배 안에 아이가 내 몸을 누르죠. 그러면 뒤쪽에 척추 바로 앞쪽에 큰 혈관이 지나가요. 이 혈관이 그 몸 전체의 순환을 큰 부분을 담당을 해주는데요. 이 혈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버리면 어때요? 그 자궁도 커지고 아기도 커졌는 상황에서는 그 혈관 자체를 눌러버려요, 자궁이. 그러면 내가 숨이 차고요. 숨이 차고 힘들고, 이건 나만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랬을 때 그 혈관의 역할이 뭐예요? 몸 안에 혈류를 공급을 해서 산소가 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한테 가는 산소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일시적인 저산소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궁에도 혈류가 잘 안 가게 되면 자궁 수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궁이 꽉 조이듯이 배가 아프다든지 조기 진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랑 뭐 한 번 누웠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반복적인 그런 이제 동작들을 그 운동을 위해서 계속 하실 경우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바로 눕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배가 눌리는 동작 있죠. 이런 것들도 안 하셔야 돼요. 아이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애기도 끼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압박이 되게 되면 얘도 이제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자궁에도 이제 자극을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골반을 자꾸 좁히는 자세들 있죠. 임신 중에 운동을 하실 때는 골반을 약간씩 이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는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골반을 너무 좁히는 자세들, 이제 다리를 포개서 골반 사이를 꽉 조여주는 자세라든지, 앞으로 숙이면서 배가 눌리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는 또 이제 자궁에 압박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심하게 비트는 자세들이 있어요. 내가 불편할 정도로 조여지고 비틀리는 그런 동작들은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몸이 구겨지고 비틀리고 이런 동작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복압을 자꾸 주는 자세들도 동작들도 좋지는 않아요. 하기도 할 수도 없겠지만 셋업 같은 거 있죠. 누웠다 일어나면서 이제 복근 운동 하시는 거, 그런 거나 배에 힘을 주는 자세들은 기본적으로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 힘을 주는 자세가 또 그 자궁 쪽에 압박을 줄 수가 있고, 지나쳤을 때는 복압 때문에 아이가 너무 밀려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이제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가 복직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복직근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그 배에 힘을 너무 줘버리면 복직근 이개라고, 그래서 복직근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많이 나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벌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이제 이쪽에 자극을 주고 하다 보면 더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복직근 이개 때문에 분만하고 난 후에 가운데 이제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출산 후에 복직근을 쓰는 게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힘을 주는 동작들은 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특별히 임산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뭐 운동도 배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홈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가 나한테 적합한 거고 어떤 선생님이 정말 여기에 전문인지 이런 것들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거 유튜브 보고 따라 하시다가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거나 좀 몸이 힘드시거나 아이한테 뭐 좋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바로 눕는 동작, 옆으로 돌아 눕는 거는 괜찮아요. 똑바로 누워서 천정 보는 동작 안 좋고요. 엎드려서 배가 눌리는 동작 안 좋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숙인다든지 이러면서 또 배가 눌릴 수 있는 동작들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비틀어 주는 동작들, 그래서 골반이나 자궁이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은 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배에 힘을 주는 동작들, 그래서 복직근을 단련하는 뭐 이런 동작들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내가 그 운동을 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동작들은 나랑 맞지 않거나 나의 몸 상태랑 맞지 않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신 중에 운동은 항상 그래요.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분이 좋을 정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막 힘들다고 느끼면서 어떻게 해내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뭐 우울감도 좀 개선이 되고 붓기도 좀 좋아지고 순환도 좋게 만들고 아기한테 결국에는 좋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출산 후에 몸 회복이 굉장히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런 저런 면들 때문에 운동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지, 내가 뭐 몸을 단련해서 살이 최대한 덜 찌고 뭐 어떻게 빨리 살이 빠지기 위해서 그거를 대비해 놓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운동하시는 거 그렇게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사람 너무 많은 데는 가지 마시고요. 산모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이 약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깥 출입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러면 또 어때요? 우리 호르몬 때문에 안 그래도 우울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기분도 나쁜데 자꾸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되면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곳, 그리고 있지 않은 시간, 그럴 때 조금씩 산책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임신 기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더 답답하시고 걱정되는 것도 많으시고 여기저기 이제 문제 생길 때마다 나와 아이가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 많이 되실 건데요. 최소한 생활수칙 지켜서 하시고,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거겠죠. 그리고 운동 가볍게 가져가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